박근혜는 불출석이고 최순실은 뭐 차라리 뭐 나를 죽여달라나 오열을 하고 40년 지기에 비슷한 대응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순실이 정윤회처럼 떠났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또 갑자기 해서 이 의도가 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 불출석, 또 재판에 나오면 난동, 너무 닮은 40년 지기가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접견을 거부해서 이거 뭐 만나 뵐 수가 없다네요. 최순실은 차라리 죽여달라. 그리고 사형시켜라. 사형은 무슨 하여튼 많은 것 바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외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이 연기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한 말씀 하세요. 하여튼 그 변호인은 그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접견 요청은 계속 하실 건가요? 하여튼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릴. 나라를 살리는 길에 서세요. 국선 변호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오. 저희는 그 가세요. 나라를 살리는데. 지난번 이렇게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짧은 소회를 그냥 저 소감 뭐 황장 소장부터 어떻게? 예, 저는 지금 이제 검찰이 예.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면서 예. 최순실을 소환하고 재소환까지 했어요. 안 갔죠. 예, 거기에 이제 네, 불응한 건데 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 두 사람은 예. 지금 혹을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의 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거부해서 정치 재판화 갖고 가겠다. 예. 판단이 조금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떠나서 예. 정치화 시켰잖아요. 태블릿 PC라는 것 그렇게 됐어요. 자체가요. 태블릿 PC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이 검찰이 들고 나온 것이 예. 특수활동비 조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 이제 이 그 전에 관행으로 했는지 뭐 서로 간에 불법성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별 죄의식 없이 했던 부분이 꼼짝없이 지금 걸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이 예, 비슷해졌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재판에서 예. 어떤 형태로든 그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실제로 알겠습니다. 또 자포자기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 봅니다. 장진영 최고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법기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검찰, 특검, 법원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아주 송두리째 그 부인하는, 예. 부정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어떻게 하셨을까 싶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본인이 대통령을 맡고 있는 나라의 국가기관을 저렇게 부인을 하셨어요. 예. 그거 참 그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것은 그런 이제 뭐 그런 볼썽사나운 것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자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는 것은 뭐 자포자기 내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따라.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네. 예, 최순실 씨가 예. 저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처럼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절대 따라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충고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뭐 많은 교훈을 주시는 큰일 것 납니다.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결국 이제 국정원 특활비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뭐 얘기해볼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무서워요. 네,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예. 전 오히려 이런 식의 같은 행보가 예. 두 분이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차이는 거다. 안 나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그 방어 논리가 다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아바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는 사실은 매우 불리한 행동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 텐데 모르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갈 데가 없군요, 이제 더 이상. 양문석 박사. 뭐 생각들이 좀 비슷한데요. 예, 예. 어쨌든 좀 그렇네요. 저는 좀 사소한 거 좀 이야기를. 예. 정윤회처럼 떠났어야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를 보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윤회 씨가 스스로 떠났나요? 안 그러면 최순실한테 쫓겨났나요? 정윤회 씨 아버지하고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며느리한테 아들이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는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이후에 엄청난 형량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됐던 그러한 그 흐름, 그 역사적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가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그 보이콧, 그 법정 보이콧을 하고 정치투쟁으로 전환했는데 정치투쟁을 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번 특활비 사건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단식투쟁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판을 포기한다 치고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만 예.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따라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오히려 예. 자신의 발목과 발등을 찍고 묶는 행위다.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 박근혜와 최순실은 또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최순실 씨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예. 권력 서열 1위가 예. 지금은 1위가 아니거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회처럼 칼같이 떠났어야 발언의 의도는 그다음 질문인데 박사학위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부를 빨리 하셔가지고. 선행학습하셨어요. 두 번째까지. 안 하신 거 알아요. 서영업 소장하고 참여진 전에는 하세요. 네. 일단 그 제가 볼 때 최순실 씨 차라리 사형시켜달라고 하는데 아주 약은 그 수법인 것 같아요. 뇌물죄는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이기 때문에 사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이렇게 악을 쓰는 거는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고 정치 공세로 나가겠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네. 재판이 1차 구속영장이 5월 달에 만료됐는데 연장이 됐고요. 이 재판 나오기 바로 직전에 11월 19일에 2차 구속영장이 만료됐다가 11월 20날 다시 영장이 그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년 초에 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재판 구속 기간 동안 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롭겠죠, 심리적으로 예, 무너진 측면도 네. 있지만 예. 무엇보다도 예.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이겨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정치 공세로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아바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에. 그 특히 이제 프로그램에 종편 프로그램에 변호사가 나오면 변호사의 얘기가 마치 법전의 얘기 최종 종결판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변호사님들도 일종의 저와 마찬가지로 뭐. 예, 법을 해석하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조사를 5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검사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을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얘기하시거나 그다음에 1심에서 자신을 재구속시킨 재판부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재판을 거부하는 거 그것도 피고의 권리입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뭘 잘했니 못했니 애들은 따라하지 말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월권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하는가 두고 봅시다. 그리고 재판관이 판결할 때 정말 얼마나 진짜 양심과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는가 우리가 두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볼 때 최순실 씨는 최근에 보면은 뭐 태블릿 PC도 그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최순실 씨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또 이 현재 재판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혐의가 빤히 드러나는 거를 너무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묻어가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숭어가 뜨니까 망도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뭐 별로 옳지 않다. 그리고 재판 보이콧도 최선인가요? 근데 저 진짜 나름대로 피고로서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최선이라고 그러면 최선인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이 있는데요. 예. 어린이는 따라하지 맙시다 하면 그게 월권이에요?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애가 무슨 권력을 행사를 하나요? 평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라. 상당히 그 희화화한 그 표현이잖아요. 희화화 시키면 그게 그 월권인가요? 그럼 표현이 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을 나는 할 지금 때? 죽자 사자 하는데 이걸 갖고서 뭐 그래 지금 얘기하듯이 어린이를 따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자 넘어가도 본인이 될 것 당사자가 되면 알았어, 그냥 우리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게 지금 장채구 발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정당하게 그 자기를 그 수비하고 변호하고 맞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불리하고 자기가 시인도 하지 않으면서 법정 투쟁을 그 포기하고 정치 투쟁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 웃자고 얘기한 장채호가 참 곤란하겠네. 왜 그 장채호한테 슬그머니도 옮겨요? 6시 48분인데요. 참 그냥 편안하게들 봐주십시오. 웃죠. 다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아까 그 양 박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윤회처럼 칼같이 떠났어야 이 발언 의도 그리고 집거 중인 정윤회에 관한 뭐 남은 의혹들 의문들이 있다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8년 박근혜 정계 입문부터 보좌한 인물이죠. 정윤회는.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 보좌진으로 발탁한 게 이제 바로 정윤회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권유로 최순실과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있었고 비선 모임 십상시의 주도자 아니냐 이것도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급 청탁받는 인사 추천자다라는 것도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궁에 빠졌죠. 이런 얘기들은 다. 그런 정윤회가 박 전 대통령을 칼같이 떠났다. 나도 그럴 걸. 그 정윤회가 한 일들은 그럼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인데 들어보시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죠. 최순실 씨와는 이혼했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면회 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그녀를 면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이제 남입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질문은 실례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뭐 저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검찰을 써가겠어요. 저는 검찰을 지금 믿고 있는 검찰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끝발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민간인으로서 지금 검찰이 다르게 수사를 할 뿐이죠. 저는 억울한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장난에 춤을 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될 수가 없고 오래전에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근데 요건 시간이 많이 지금 경과해서 좀 짧게들 가시죠. 네, 제가 짧게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 하도 길게 쓰셔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무협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입산해서 사부님은 이런 얘기하면 마지막 내려갑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그만 하산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산하려면 사부를 이겨야 되는데 사부를 베야 되는데 저는 국정농단의 마지막 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정윤회처럼 칼같이 떠났어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 재판에서 대통령을 버리고 자신의 그 안위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최순실 박근혜 사이에도 금이 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런 보신다.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떠나자. 네. 저 양 박사 생각은요? 예, 권력투쟁의 패배자로서의 정윤회 그리고 권력투쟁의 승자로서의 최순실이 한 4년 정도 조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권력투쟁의 패배자는 밖에서 살고 권력투쟁의 승리자는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정윤회 씨만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 매우 원통해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정윤회 씨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그 당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노승일 그 전 K스포츠단 부장이 한번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정윤회 씨에게 박원호 원장님이 너희 아빠 즉 정윤회 씨하고 형님 동생 한다던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윤회 씨가 뭐라고 했냐면 웃기지 마세요.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 정윤회를 말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는 김관진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관진 씨와 정윤회 씨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당시에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적폐와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정윤회 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최순실 씨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하고 당신도 하고 모두가 다 했는데 당신만 지금 빠져나갔네. 내가 당신을 그때 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황정우 소장.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권력 핵심에 관련되는 대통령부터 뭐 2, 3, 4인자 이렇게 핵심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저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남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누군가는 저 증거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흘리도록 뒤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나왔죠. 최순실의 저 말은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봅니다. 20년 가까이 권력의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있었고 물러날 때쯤이 정말로 최고 정점인데 그때 아는 거 그다음에 이 행동한 게 관여한 게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정윤회를 끌어들이는데 저것이 이제 앙심위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렇게 보면 이거 물귀신. 안 그러면 이 사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의 배후에 누군가는 있다고 저러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의미심장하네요. 장진영 최고 생각은요. 이게 뭐 말은 똑바로 해야죠. 떠난 게 아니고 정윤회 씨는 쫓겨난 거죠. 그 쫓겨난 것은 칼같이 잘렸어요? 칼같이 쫓겨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의 그 문건 유출 사건 이후에 이혼을 권유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도 뭐 칼같이 또 이혼을 해서 쫓아낸 거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때 정윤회 저 문건 유출 사건이 저때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묻히게 하지 말았을 걸. 이런 후회는 하는 게 저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파헤쳤더라면. 차라리. 그때. 그런 임기라도 채울 걸? 그렇죠. 언론들도 그렇고 다른 황선 씨 종북 콘서트 뭐 이런 걸로 기사를 많이 덮었거든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정권의 여러 가지 개입이 의심이 되는데 그때 제대로 팠더라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다 마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권의 책임이 1차적이지만 언론이 그때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언론과 그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뒤늦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최고하고 저하고 장최하고 저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래요. 정윤회 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하고 언론에 잠깐 인터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걸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윤회는 최순실하고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순실보다 보다 주도 면밀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병우처럼 어떤 것든지 법적인 것을 다 따졌을 거예요. 근데 최순실은 그게 경계가 애매한 막 그냥 널뛰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보다 덜 가까웠겠지. 아무래도 남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최순실이가 그 약점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윤회를 뻥 차고 자기가 착 붙은 거예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제대로 봤으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오바 당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얘들이 그동안 나를 잘 도와줬어도 이랬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 눈이 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한테, 그죠? 물론 더 편했겠지. 그죠? 그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는 아마 제가 볼 때 다시 조사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원인 없이 결과가 있겠어요, 다. 지금 뭐 사태를 청와대 들어갈 때만 제대로 봤다면 3인방을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예, 정윤회를 그때 또 정리했겠죠.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7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6시 58분을 향하고 있어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또 그 엄마의 그 딸인가요?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참 사는 게 피곤해 보여요. 이제 뭐 그런 볼썽사나운 것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자해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피고인 입장에서 그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는 것은 뭐 자포자기 내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쇼 같은 건데요. 어린이들은 따라하죠. 보통 사람들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최순실 씨가 저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처럼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절대 따라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충고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뭐 많은 교훈을 주시는 큰일 것 납니다.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결국 이제 국정원 특활비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뭐 얘기해볼 상황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무서워요. 네,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전 오히려 이런 식의 같은 행보가 예. 두 분이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짧은 소회를 그냥 소감 뭐 황장 소장부터 어떻게? 예, 저는 지금 이제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면서 최순실 씨를 소환하고 재소환까지 했어요. 안 갔죠. 예, 거기에 이제 불응한 건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 두 사람은 지금 혹을 때리다가 혹 붙인 격의 된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거부해서 정치 재판화 갖고 가겠다. 판단이 조금 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떠나서 정치화 시켰잖아요. 태블릿 PC라는 것 자체가요. 태블릿 PC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검찰이 들고 놓은 것이 특수활동비 조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그 전에 관행으로 했는지 뭐 서로 간에 불법성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별 죄의식 없이 했던 부분이 꼼짝없이 지금 걸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재판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실제로 또 자포자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 봅니다. 장진영 최고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법기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검찰, 특검, 법원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아주 송두리째 그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어떻게 하셨을까 싶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본인이 대통령을 맡고 있는 나라의 국가기관을 저렇게 부인을 하셨어요. 그거 참 그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근데 저것은 그런 박근혜는 불출석이고 최순실은 뭐 차라리 뭐 나를 죽여달라나 오열을 하고 40년 지기에 비슷한 대응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순실이 정윤회처럼 떠났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또 갑자기 해서 이 의도가 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불출석, 또 재판에 나오면 난동, 너무 닮은 40년 지기가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접견을 거부해서 이거 뭐 만나 뵐 수가 없다네요. 최순실은 차라리 죽여달라. 그리고 사형시켜라. 사형은 무슨 하여튼 많은 것 바쳤지만 박 전 대통령은 외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이 연기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한 말씀 하세요. 하여튼 그 변호인은 그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접견 요청은 계속 하실 건가요? 하여튼 진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그 변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에 서세요. 국석 변호사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오. 저희는 그 가세요. 나라를 살리는데. 지난번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